신한 리포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5월 21일짜리 리포트인데 리오프닝이 확실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억눌린 소비라던가 해외여행을 재개를 한다라던가 또 현금이 없는 사회라는 큰 타이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어요. 리오프닝 혹은 이제 펜트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됐을 때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주식을 봐야 될까? 이미 다른 거 다 올랐는데 뒤늦게 타는 거 늦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이거를 얼마에 사가지고 이거를 얼마에 파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보다 자료를 더 많이 찾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알뜰맨이 추천하고 싶은 주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있게 이거는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비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비자 지금 234.96달러예요. 물론 안전하게 갈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추세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전문가한테 비자에 대한 선을 좀 그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혼자 공부를 한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 그어주는, 그러니까 야후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어주거든요. 매출에 대한 구성이 모바일이라던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이제 제가 직역을 하니까 번역기를 돌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보통 이제 뭐 모바일로 결제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카드 가지고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썼던 방식들 있잖아요. 그 방식들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라던가 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작은 부분을 보여줬다. 보통 얘가 한 80% 90% 차지를 하더라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00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도 2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소폭 4천만 달러 정도 상승을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자는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얘를 커버하고 있는 국내 리포트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리포트들이 많은 기업들을 보는 게 솔직히 좀 유리는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증권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은요 21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컨센서스가 매출액 대비해서 3% 상회를 냈고 EPS가 8.7% 상회를 했대요. 와 진짜 많이 남겼다, 와 진짜 영업이익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인해서 직불카드에 대한 결제도 많았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큰 폭으로 이제 같이 증가를 했대요. 이게 YOY 대비해선 0.3% 증가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자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또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21년도 가이던스는 제시를 하지 않았대요. 21년도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10% 후반대를 제시를 했다. 다른 건 몰라도 3분기까지는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걸만 보더라도 나오지 않나요? 물론 외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한국 기업이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1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다. 자사주를 17억 달러 규모로 산대요. 자사주를 이만큼 산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들이요 우리도 추측할 수는 있어요. 명확하게 뭐라고는 얘기는 하긴 어렵겠지만 분기 배당금도 0.32달러를 유지를 한대요.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한다라는 게 단순히 내 지갑에서 이거를 이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길게는 하루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짧게는 뭐 10분? 1시간? 이렇게 걸려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융기관을 위한 뭐 암호화폐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뭐 USD 코인 결제 지원을 하고 뭐 디지털 화폐 도입을 뭐 협력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물론 이제 뭐 아까 전에 주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카드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비자가 더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의 이제 결제 건수 증가율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21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자는 코로나가 끝나도 오를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자가 결제권 자체를 보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한 것도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한증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월 21일 리포트에서 백신 보급 테마의 가장 확실한 종목이다. 리오프닝의 수혜를 동반하는 업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에 집중이 되겠지만 이 초기라는 거는 리오프닝이 시작되는 지금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오프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펜트업과 동일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늘어나고 있는 그 시점, 소비 심리가 늘어나고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좀 풀려나고 있는 이 시점, 요 시점을 이제 리오프닝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백신 맞고 있으니까 제주도도 가고 옷도 사고 뭣도 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기적으로는요, 이제 해외여행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국가 간의 그런 벽이 위험 단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매출 확대까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눌린 소비, 해외여행이 재개가 됐어. 그럼 이제 증가하면 여기에 따라서 해외 결제액이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할 거지만, 이 현금 없는 사회는 비단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죠. 요즘에 현금 막 몇만 원씩 들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당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막 구멍가게를 가더라도 웬만하면 다 카드 결제 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금 많이 써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도, 나 진짜 일본에서 여행할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엔화를 쓰잖아요. 동전을 쓰잖아요. 동전 지갑을 따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 결제할 때마다 막 이거 찾아서 하는 뭐 이치니 사인시고 뭐 이렇게 세는 거 자체가 너무 싫어요, 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도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얘네들이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보수적인 일본에서.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비자 같은 경우에는 결제에 대한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가 이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결제 비중은 점차적으로 2023년도까지 줄어들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현금 많이 쓰잖아요. 비자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1위 업체예요. 항상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1등하고 놀아라! 1등하고 놀아라! 사고 싶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을 지금 그렇다고 늘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 안 살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 있는 애는 맞아요.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을 할 거예요. 이것도 저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종목 늘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 높아심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오프닝 초기 오프라인 서비스가 직출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 간의 여행 금지 해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결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상화 이유가 되면은 현금 결제에 대한 감소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백신 보급과 리오프닝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리포트 하나 보고 정말 맞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위험한 관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외신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200개의 국가에서 15,400개의 금융기관과 5,390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내 점유율은 무려 66%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점유율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벤 시스템을 이용하잖아요.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벤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혹시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니온페이 카드를 들고 있는데 여기 가게에서는 비자만 받네요. 그만큼 점유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비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66%의 가게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내 점유율이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미국이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백신 보급에 힘입어서 미국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10.7% 급증을 했대요. 백신 보급이 일어날수록 지금 현재 소비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업체별 이제 결제 대금을 보면은 비자가 압도적인 거 볼 수 있겠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자고요. 이게 2020년도 9월 기준입니다. 미국이 46%예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우리나라는 여기 껴있지도 않아요.